유리함수는요, 함수식이 유리식으로 써있으면 유리함수예요. 유리식은 어떻게 구분된다고요? 유리식은 다항식이 있고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 있죠. 일반적인 분수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다항식, 그럼 이거 다항식 집어넣으면 다항함수라고 부른다. 우리가 했던 거 1차 함수, 2차 함수라는 그건 이미 정리했으니까 안 할 거고, 지금 하는 건 분수식 형태예요. 분수식 형태. 그래서 분수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형태가 y는 x분의 a고요. 기본형. 이거 본 적 있죠? 네. 언제? 반비례. 중학교 때 반비례 그래프 했었잖아요. 반비례의 특징은 뭐예요? x랑 y의 곱이 일정한 값으로 나오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반비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러분, a가 양수면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쪽으로 그려지는 쌍곡선 형태고요. a가 음수면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 쪽으로 그려지는 쌍곡선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 성질을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 첫 번째,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정의역은 무슨 0만 빼고 다 돼요. 0은 왜 안 돼? 분모 0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죠? 분수식의 기본 조건은요, 여러분, 분모를 0으로 만들면 안 돼요. 분모가 0인 경우는 정형에서 당연히 빼주셔야 돼요. 여러분, 치역이 어떻게 될까요? 함수값문. 결과값문.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0 빼고 다 돼요. 왜 y가 0 빼고 다 돼요? 여러분, 둘이 곱해서 a 만드는 거잖아요. y에다가 0 대입하면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x에 0 들어가면 y 값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 두개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이제 정역, 치역이 0이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x에다 0 대입하면 y 값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x가 0인 선이 y축이잖아요. 그래프가 y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요? y가 0인 선이 x축이잖아요. 그래프가 x축하고 안 맞나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 얘가 함수 x에다가 큰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값은 계속 작아지거든요. 당연히 분수 형태가 분모가 커지니까. 작아지는 건 확정인데 x축하고 만나진 않아요. 점점 이제 가까워지는 건 확정인데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선을 우리는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데 만나지 않는 선을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유리함수는 기본형일 때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얘는 x는 0과 y는 0을 점근선으로 가져요. 여러분,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사분면이 a가 양수면 제1사분면, 제3사분면이고요. 음수면 제2사분면, 제4사분면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정리했으니까 잘 알 건데, 그럼 a의 절대값 때문에 결정되는 건 뭐예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어디서 멀어져? 원점에서. 원점에서 멀어져. 그럼 여러분, 이 원점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제부터 여러분, 두 점근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으로 볼 거예요. 절대값이 클수록 점근선의 교점에서 멀어져요. 유리함수가 갖는 특징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양수면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요.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해요. 그럼 구간을 나눠서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a가 음수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 오른쪽 위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 오른쪽 위로 그려지.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대칭성인데요. 이 빨간 그래프는요,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180도 돌리면 일치하죠. 노란색 지들끼리 180도 돌리면 처음 그림이랑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대칭성이 어떻게 돼요? 누구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원점을 원점이라고 보지 않고 뭐라고 볼 거라고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 또 여러분 여기다 y는 x를 그리면, y는 x를 그리면 접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이랑 똑같아요. 왜 그래? 이 식은요 여러분 x랑 y랑 자리 바꿔도 식이 똑같은 식이죠. 그러니까 x랑 y랑 자리를 바꾼다는 얘기는 y는 x 대칭하겠다는 얘기잖아요. y는 x를 대칭하더라도 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래서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여러분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볼 거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인 직선이에요. 그거에 대해 대칭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란색도 당연히 접으면 똑같죠? 그러면 이거를 기울기를 마이너스 1짜리로 봐도 어떻게 돼요? 빨간색끼리 접으면 일치하고 노란색끼리 접으면 일치하죠.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대칭성을 세 가지를 갖는 거예요. 첫 번째 점근선 교점에 대한 점대칭.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인 직선들에 대해서 선대칭. 이렇게 하면 유리함수가 갖는 성질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조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반비례는요 여러분 x랑 y의 곱의 결과가 일정한 애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프에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점 a, x1, y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x1, y1에 대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x1이랑 y1이랑 곱하는 거잖아요. 그 곱이 a로 일정하다고. 이 넓이가 a예요. 그럼 이거를 여기에서 점 찍고 x2, y2 만들어서 직사각형 만들면 이 넓이가 둘이 곱하는 거잖아요. 곱해도 a라고.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잡든 직사각형 만들어서 넓이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 똑같겠죠? 그래서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각각의 점근선으로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면 그 넓이가 다 똑같다는 게 유리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리함수 식 자체의 성질을 기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프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에서 성질 정리하면 이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리 이제 이 함수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평행 이동합니다.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해요. 그럼 얘를 표준형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해석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유리함수를 해석하는 기본은요 여러분, 점근선의 교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원점이었죠. 이동했으니까 어디로 가? p만큼 q만큼 이동했으니까 p, q로 가겠죠. 그 얘기는 당연히 점근선 중에 x는 p, y는 q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양수면 새롭게 그려진 점근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 왼쪽 아래에 쌍곡선 그리면 a가 양수일 때입니다. a가 음수일 때면 왼쪽이 오른쪽 아래에 쌍곡선 그려주시면 a가 음수일 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정의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동안의 정의.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는 q가 아닌 모든 실수. 되는 거예요. 점근선 x는 p, y는 q가 되는 거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점근선 교점에서 멀어지는 건 동일하고요. 그럼 얘는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p, q에 대해서 점대칭이에요.
이 그래프는 P, Q에 대해서 정대칭, 무조건 정대칭.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해서 정대칭이에요? P, Q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뭐라고 하면 돼요? Y.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만들면 돼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어떻게 만들어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렇게 하면 돼요. 두 직선에 대해서 정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만 확인할 때에는 식으로 주어질 거라. 확인해 보시면 돼요. 대칭성 세 가지 성립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반형 나왔고 표준형 나왔고 아니 기본형 나왔고 표준형 나왔고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일반형이 나와야 돼요. 일반형은 뭐예요? 함수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으면 일반형이? 일반형은요, y는 이렇게 써있으면 일반형. 분자 분모가 x에 관한 1차식 형태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거 1차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분수. 가분수 형태라는 얘기예요. 가분수인 형태를 여러분 대분수 형태로 바꾸면 그게 표준형이에요. 가분수 형태로 정리되어져 있는 식을 대분수 형태로 식 정리한 게 그냥 표준형이라고. 그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은 유리식 단원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꿀 수 있죠.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꾸면 돼요? 나눗셈 하셔가지고 목과 나머지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다루는 유리함수는요, 여러분 전부 다 분모 분자가 1차인 애들밖에 안 다뤄요. 그래서 훨씬 쉬워요. 그냥 몫이 얼마예요? 얘를 이걸로 나누면 몫이. 분자를 분모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C분의 A예요. 1차 개수비를 찾으시면 그게 몫이에요. 그 비율이 Q값 되는 거라 그냥 결과가 되는 거라고. 우리는 표준형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요. P는 어떻게 써요? 이게 X는 P, Y는 Q가 정근선 교점 찾을 때 정근선 찾는 거잖아요. 그 P인 건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C분의 D, X는 마이너스 C분의 D가 정근선 하나, Y는 C분의 A가 정근선 하나, 교점 좌표는 마이너스 C분의 D, C분의 A 이렇게 바로 확인이 돼요. 식정리하지 않더라도. 근데 왜 식정리가 필요하냐면 최종적으로 식정리했을 때 뭘 찾아야 돼서 이 A값 찾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A를 빠르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유리함수를 우리는 기본형을요 Y는 X분의 A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그럼 전부 다 얘를 평행이동시키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만들어지는 애들끼리는 다른 부분은 다 표준형 보면 다 바꿀 수 있는데 누구만 안 바뀌면 되는 거예요. Y는 X분의 A를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이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어요. P자리, Q자리는 어떤 숫자가 오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만들 수 있어. 평행이동을 통해서. 누구는 안 바뀌어야 돼요. A는 고정된 값이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A 위치의 결과가 똑같은 애들은 전부 다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지는 애들이라는 뜻이야. 만들 수 있는 함수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451페이지 7-4번 한번 보세요. 시간 4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평행이동을 통해서 y는 2x분의 1하고 겹쳐지는 애들을 모두 구해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겹쳐지려면 누가 똑같으면 된다고요? a만 똑같으면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 바꿀 수 있어요. a만 똑같으면 돼요. 지금 기본형의 a 자리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기본형을 뭐라고 볼 거예요 여러분? x분의 a가 기본형이에요. 우리한테 기본형은 x분의 a예요. 무슨 얘기냐면 분모의 개수, x의 개수를 얼마로 봐야 된다고요? 1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y는 2x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이걸 x로 만들고 싶으면 분자 분모를 2로 나누시면 되죠.
분자 분모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분의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 정리를 했을 때 분자에 2분의 1이 남도록 하는 식을 보기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기억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기억? 2분의 1이 남죠 지금. 왜? 분자 분모 2로 나누면 된다고 지금. 분자 분모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게요? y는 x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된다고. 얘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되는 상관없다. x축을 1만큼 그냥 이동한 거라. 기억은 돼요. 니은은 어떻게 될까요? 니은. 분자 이거 식을 일단 바꿔야겠죠. 몫이 얼마예요? 1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y는 이 x분의 뒤에 플러스 1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식 정리하기.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가 분자잖아. 탈락이지.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일단 식 정리하셔야 돼요. 2x 마이너스 4분의 몫이 얼마니까? 그러니까 뒤에다 플러스 2라고 써놓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곱하면 4x 마이너스 8이잖아요. 얼마 더 넣어야 4x 마이너스 7 돼요? 여기 1이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분자 분모 2로 나누니까 분자 자리가 2분의 1이 되겠죠? 빼도 되는 거예요. 얘가 y는 x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리엘 어떻게 할까? 리엘 y는 몫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죠? 여기다 마이너스 4 써놓고요. 여러분 둘이 곱하면 8x 마이너스 4거든요. 여기 얼마 볼까요? 얼마 남아있어요? 얼마 더 해야 돼요? 8x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해야 마이너스 5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왜 돼요? 얼마로 나눠야 되니까 분자 분모를 마이너스 2로 나누셔야죠. 1로 맞추려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2분의 1 빼기 4니까 기본형 얘를 x축으로 2분의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하네라고. 가능한 게 기억, 디귿, 리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분모 자리를 x의 개수가 1인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분자 자리에 올 개수값만 똑같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제 유리함수에서 정리해야 되는 거 딱 하나 남았어요. 여러분 역함수, 우리 역함수 들었었잖아요. 여러분 역함수 문제가 나오면 역함수 식을 찾는다 안 찾는 거예요? 안 찾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했죠. 예외 상황이 예해요. 유리함수.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셔도 괜찮아요. 왜 구해도 괜찮다고 하냐면 역함수 구하는 게 너무 쉬워서. 역함수, 역함수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역함수 찾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주어진 식을 x는 y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x는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cx 플러스 d를 곱합니다. ycx 플러스 dy 는 ax 플러스 b고요. x는으로 정리하니까 x 가지고 있는 거 모아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cy 마이너스 a의 x 마이너스 dy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어떻게 이걸 나누시면 x는 cy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y 플러스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함수를 정리할 때 공역자리 원소를 y라고 정역자리 원소를 x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니 바꾸자 이거였죠. 바꿔주시면 y는 c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가 역함수예요. 그럼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여러분 원래 함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줄을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가 나와요. 유리함수는 분자 분모에서 분자의 x 개수랑 분모의 상수한 부분에 자리를 바꾸면서 마이너스 부호까지 바꿔주시면 그냥 역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역함수 찾는 게 공식으로 딱 떨어지게 나와 있으니까 모든 유리함수 1차식 1차식인 모든 유리함수는 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외워놓고 필요하면 식을 만들어서 풀어도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풀던 역함수 문제들을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하는 게 다 다르니까
매번 구해서 풀기가 귀찮았던 거라고. 과정 매번 문제마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면서 문제 풀기 귀찮았던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역함수의 성질만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던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역함수를 구해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걸 뽑아내셔도 되고.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뜻. 이제 문제를 좀 보내드립니다. 이제 7번 유리함수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럼 지금 (7-1번) 같은 경우는 y는 x-2분의 3 플러스 1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점근선이 x는 2, y는 1. 양수 여기가 2,1이지. 끝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뭘 원하냐면 이 좌표평면에 원래 그려야 되잖아요. x축, y축 정도 표시해 주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x축하고 만나는 점과 y축하고 만나는 점 정도는 표시를 해줘요. x에 대해 없는 게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정도 표시해주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기 위해서 x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x축하고 만나는 점 여기도 표시해주면 좋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이 정도는 표현해주면 좋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라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점근선 정도만 그려놓고 해석하는 거 하시면 돼요. 두 번째,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1 일반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빠르게 표준형을 찾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 표준형을 찾는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이거를 x 플러스 1 해놓고 여기다 분모랑 똑같은 거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곱해지는 애가 몫이고 더해지는 애가 나머지라고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 곱해야 돼? 3 곱해야 되죠. 그럼 3이니까 마이너스 1 만들려면 뒤에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 빠르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에요. 그럼 점근선 x는 마이너스 1, y는 3. 음수니까 이쪽 마이너스 1,3 가지고 해석하는 거라.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확인할 때는요 축을 맨 마지막에 그리는 거예요. x축, y축을 맨 마지막에 그리시는 거예요. 8번 정의역의 범위를 주고 치역을 구해달래요. 그럼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인해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여러분 그래프의 모양이 단순한 형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서 얘 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근선 1이랑 2점 2 곱하면 3 만들려면 플러스 5네요. 양수 부분이 없네요. 얘를 어디서부터 그리라고? 0부터 여기가 1인데 0부터 1까지 여기 얘기하는 거고 1부터 2까지 여기가 1이니까 1부터 시작해서 2까지 여기까지만 그리세요. 주황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y값 범위가 어떻게 혹시 그 한석 혹시 뭐가 있나요? 치킨 마요. 알겠습니다. 이 주황색 부분 y값 찾는 거예요. 여기 얼마 집어넣었고 마이너스 0 넣었고 여기다 2 넣은 거잖아요. x에다 0 넣으라니 x에다 0 넣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 나와? 7. 이건 맞지? 그 y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애들 7보다는 큰 애들이죠. 그래서 y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지. 치역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함수로
집합으로 답을 쓰셔야 돼요. 정의역, 공역, 치역 다 집합이에요. 어, 8-4번 해보세요. 됐죠? 아니요? 저기요. 여러분 그리실 때 여러분 유리함수를 그리실 때 뭐 하는 거라고요? 점근선 표시하고 그리는 거예요. X축, Y축하고 그리는 게 아니에요. 점근선 표시하고 그리는 거. 그 점근선이랑 그래프는 만나면 안 돼요. 네, 점근선이랑 그래프는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점근선이 지금 x가 마이너스 2이고 정의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갔다니까 오른쪽 그래프만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나오고요. a일 때 최소값이 나와요. 그래프가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가 이렇게 정면선 표시해놨으면 이쪽만 보는 거라고. 여기가 x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부터 보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보면 얘가 최대값, 마지막일 때가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최대값으로 얼마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되고, a를 넣었을 때 최소값으로 0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거죠. 대입하면 a, b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얼마라고? 이 얘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부터 볼 거라니까?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이게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1은 더 큰 오른쪽에 있어야 돼. 거기부터 보는 거야, 거기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값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결과가 y의 최대값이에요. 마이너스 1, 다시 a가 더 크지, a가 더 크지. 근데 그럼 그때 함수값이 얘가 크고 얘가 작다. 그게 0입니다. 그래서 얼마 대입하면 0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찾으라는 얘기죠. 다음. A가 몇 나와요? B는요? 마이너스 1 나오면 3. 3. 답을 물어봐? 9번. 여러분 대칭성 물어보는 대칭성. 1번 정근선의 방정식 구하래요. 정근선의 방정식 어떻게 돼? x가 2고 y는 3이죠. 이거 알아서 뭐 할 수 있냐면 2번 x 플러
y는 x 플러스 p의 대칭이래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요. 그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점근선의 교점 2,3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p 값이 얼마예요? 2,3 지나야 되니까 p 값은 1이에요. 3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는 그 직선이 2,3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2,3을 지나가려면 q 값이 얼마예요? 5예요. A, B에 대해서 점대칭이래요. 얘는 점근선의 교점 2,3에 대해서 점대칭이어야 된다. A가 2고 B가 3이야. 더하면 5죠. 너무 간단하죠? 아? 9-4번. 점근선이 서로 같으면 A, B 값이 얼마입니까? 뭐야? A 얼마야? 4. B는? 마이너스 2. 문제였어. 10번. 여러분 유리함수 만들래요. 유리함수 점근선이 x는 1, y는 3이죠. 네. 그러니까 x-1분의 a 플러스 3이야. 유리함수의 식이 x-1분의 a 플러스 3이야. a 구하라고 준 힌트가 y축하고의 교점이 0,1이에요. 0,1 대입하면 a 값이 나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x-1분의 a 플러스 3이면 0을 넣는 순간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1이라고. a는 2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찾은 걸 일반형으로 대분수 형태인 걸 가분수 형태로 바꾸면 답인 거죠. 아니면 바로 찾아도 돼. C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A는 3. 그럼 B만 모르잖아요. 그게 0,1 대입하면 B가 나오겠죠. 야, 너무 쉬워. 넘어가. 11번. 와! 이것도 너무 쉬워. 이거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아까 했던 거, 여러분. 유리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유리함수는 모양이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둘 중 하나니까.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럼 구간을 주어주고 함수값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인데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어요.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어. 얼마야?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야. 구간 1까지니까 1 넣어. 1 넣으면 얼마야? 1이죠? 그럼 최대값, 최소값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예요. 어차피 양쪽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너무 쉽죠? (11-4번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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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안 됐어요? 식을 어떻게 나타내냐고요? 식을 나타내는 거고. 틀렸지. 원점 지나면 0,0 대입하면 성립되는 이걸 하는 건 0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0는 1 나오는 거야. 분자가 왜 1이에요? 분자는 모르는 거야. 분자는 모르니까 찾아야 되잖아. 0,0 지나는 거를. 0,0 지난다로 분자 찾는 거야. 0,0 지나려면 분자 얼마 해야 돼? 그럼 분자의 무게라고 써야지. 유리함수가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요. 둘이 안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물어보고 있네. 그럼 여러분 직선 중에서 지금 알려주고 싶지 않은 정보가 뭘 안 알려주고 싶은 거야? 기울기 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정보 기울기 안 알려주고 싶으면 다른 정보 하나는 확정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거? 얘가 지나는 한 점은 반드시 알려줘야 돼. m이랑 관계없이 한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m이랑 관계 없으니까 m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될 거고요. m으로 묶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얘는 확정적으로 어딜 지나야 돼?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거예요. 왜 마이너스 1,3이겠어요? 유리함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1,3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3인 거 아닙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꾸면 플러스 3하고 분자가 1이잖아요. 그럼 오른쪽 위, 왼쪽 아래에 쌍둥이 그려졌겠죠? 여길 지나는 직선 중에 이 그래프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수면 되죠. 음수면. 기울기가 음수면 안 만나요. 정확하게는 m 값이 0이어도 안 맞, 0이면 정근선이니까 안 만나죠. 0까지 또 m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만납니다. 끝이야. 만약에 만났습니다. 혹은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0보다 크다 하면 되지. 여러분 시간 관계 한 13번은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잖아요. 13번은 뭐냐면요 여러분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가 있는데요. 얘가 함수 f가 역함수를 구했는데 처음이랑 똑같은 함수가 됐대. 유리함수 같은 경우는 역함수 구하는 게 너무 쉽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자리 바꾸고 부호도 바꾸세요. 역함수 어떻게 해요? x-a분의 3x-8이에요. 둘이 똑같아지려면 a가 얼마야? 끝. 그리고 이거 수요일까지 숙제를 다 해와야 돼요? 아니야. 안 해야 돼. 다 해올 사람 다 해야 돼. 그렇게 말하지 마. 수요일까지 할 거 정해주고 금요일까지 할 거 정해놓고 13-4번 보시면 돼요. 요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y는 x의 대칭은 역함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애초에 y는 x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대칭이 방금 얘 같은 애 역함수 구했더니 어떻다고 처음에 똑같다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자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이었다는 뜻이야. 그 자체. 그러니까 저번도 처음 모양이랑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애들 중에 확정적인 애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확정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누구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들은요 여러분 y절편에 관계없이 무조건 y는 x의 대칭이죠. 90도로 만나니까 적으면 처음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쵸? 무슨 뜻이냐면 13-4번에 나오는
유리함수 블라블라블라블라 두 번째 줄에 보시면 f 역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쵸? 그럼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이 역함수의 대칭축이죠. 맞아요? 얘의 대칭축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예요. 여러분 그럼 얘를 y는 x 대칭하면 원래 fx라는 함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원래 함수로 바꿔 y는 x 대칭할 거예요. 대칭시켜버릴 거야. 그럼 얘가 fx로 바뀌었겠죠? 그럼 얘의 대칭축은 얘를 y는 x 대칭한 애라고요. 이해돼요? 얘도 대칭하면 얘도 대칭이 되겠죠. 그럼 이거 대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라고. 안 바뀐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x 대칭하더라도 모양이 그대로라고.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힌트가 fx의 대칭축 중에 하나는 y는 x 플러스 3이었어요. 또 다른 하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유리함수는요 대칭성이 세 가지에 대해서 대칭이라니까 어떻게? 정근선의 교점 대칭,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의 마이너스 1인의 대칭,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 1인의 마이너스 1인의 대칭, 둘의 교점이 정근선의 교점이에요. 둘의 교점 찾으면 돼요. 둘의 교점이 1,4죠. 그게 fx 유리함수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그리고 그 유리함수가 6,6도 지나가는 거예요. 끝났죠? 여기만 모른다. 6,6을 지나야 됩니다. 6,6 지나가려면 A가 얼마나? 10이죠. 그러니까 이게 fx. 물어보면 f3을 물어보자면 3 집어넣으면 얼마나? 9. 이거 왜 내가 풀고 있지? 와! 마지막 단어. 와? 여러분 무리 함수 파트는요 유리식 유리 함수 파트랑 과정은 동일해요. 다루는 식만 바뀌는 거예요. 무리식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리식에서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리식 다루면서 조심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리식 우리가 다루는 무리식은요 여러분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예요.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예요. 그러면 무리식의 정의는요 여러분 루트 안에 문자 들어가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게 정리돼서 빠지지 않는 애들, 문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형태가 무리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실수 범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얼마 어떤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A라는 식이 있어요. 그 실수 범위이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실수이면 0보다 나 같은 애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수는 이제 못 들어간다고. 우리가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 1학기 과정에서 실수 체계를 공소수까지 확장하면서 허수라는 개념을 배우면서 루트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리식은 결국 무리 함수를 다룰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함수를 다루는 모든 애들은 전부 다 실수 범위에서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범위로 다시 범위를 축소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리했던 루트에 관한 성질을 중학교 때 정리했던 성질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요? 루트 AB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게 예외적인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다뤘잖아. 어떤 애들이 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빠져나간 애들이 있다니까요. 언제?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빼기로 했잖아요. 그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애초에 마이너스 못 들어가니까 안 쓸 거예요. 이제 다시
알겠죠? 무리식 단원에서 그거 안 쓸 거야. 당연히 분수 표현도 분모만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앞에 마이너스 빼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없어. 중학교 때 쓰던 거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리식에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 루트 a 제곱은 뭐랑 똑같다? 그러니까 절대값 a랑 똑같습니다. 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무리식은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거 실전에서 나오는 게 그 유리화하는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들을 유리화하는 정도로 식 정리하는 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유리화는 다 할 줄 알잖아. 유리화 다 할 줄 알죠? 유리화 다 할 줄 알죠? 대답이 나와야 돼. 유리화 할 줄 알죠? 네. 할 줄 아는 걸로? 할 줄 아는 걸로? 여기 474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바이블 플러스라고 해서 이중분해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교육과정에는 없는 빠진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냥 배경 지식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나와 있는 걸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중분해예요. 루트 안에 루트 써 있는 거. 그럼 이런 애들 중에 정리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경우에 정리가 가능하냐면 여러분 얘가 이 형태면 정리가 가능해요. 그럼 이 형태라는 게 뭐냐면 얘는 결국 이거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제곱입니다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 있죠. 풀마 이렇게 하면. 그럼 제곱이니까 이거 절대값 루트 a 풀마 루트 b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바깥쪽에 있는 루트가 사라져서 그놈을 하나만 쓰고 있는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루트 a 더하기 b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b거든요. 주어진 식이 두 수의 합과 곱으로 형태로 정리되어 있으면 돼요. 핵심은 요 앞에가 2가 곱해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를 앞에 2를 뺄 거야. 얘를 앞에 2를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 3 플러스 2 루트 2죠. 그럼 이 3이 두 수의 합, 2가 그 두 수의 곱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숫자가 있냐고. 합은 3이고 곱이 2인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2랑 1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하면 3이고 곱하면 2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제곱인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절대값. 근데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루트 2 플러스 1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의미 어차피 교과정에 빠져서 나오지 않아요. 무리식은 이 정도면 끝이에요. 무리식은 중요하죠. 여러분 유리식에서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유리식 중에 다 까먹어도 딱 하나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유리식에서 뭐 유리식도 여러분 사실 분수랑 뭐 연산이나 방법이나 이런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성질을 까먹으셨더라도 막상 하라고 하면 막 연산이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딱 하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다 까먹어도 유리식에서는. 그게 뭐였어? 유화. 뭐? 요거 하나는 성질을 기억하고 있어요. 부분분수 매너만. 뭐였어요? 분모가 둘에 곱으로 나와 있는 형태의 식이 있으면 뭐예요? 큰 거 마이너스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의 작은 거 분의 1 빼기 큰 거 분의 1로 바꾸는 게 지금 당장 크게 쓸 일이 없어 보이지만 2학년 올라가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얘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온다. 반복적으로 쓸 때가 와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요. 저런 게 있었다 정도는 알고 계셔요. 2학년 거 하는데 가서 부분분수 기억나니? 그러면
까먹었어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무리함수로 넘어가. 무리함수는 뭘 보고 무리함수라고 하겠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식이 어떻게 나오면 그러니까 무리식으로 주어지면 무리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무리식으로 주어지는 애들 중에서도 우리는 어떤 애들만 다뤄?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이 1차 식인 수준만 다뤄요. 너무 감사한 건 땡크한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얘가 루트 ax 플러스 b 수준만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본형부터 다뤄야 되잖아요 여러분. 무리함수의 기본형은요 여러분 무리함수 뭘 보고 무리함수라고 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fx 12 무리식으로 나와 있으면 다 무리함수예요. 근데 우리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무리식이 이렇게 루트 안에 무리식이 있는데 이 안에 1차식 수준으로만 다룰 거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리식을 다룰 때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질을 봤어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들 0까지 포함이지. 예. 그래서 항상 이 범위 안에서만 함수가 정의가 돼. 그러니까 정의역이 어떻게 나온다? x가 이렇게 써있으면 마이너스 a의 부호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 양수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a가 음수면 부동 반응 반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루트 안의 값을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범위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리함수는 그 기본형부터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기본형의 식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x 이렇게 쓰면 돼. 그러니까 플러스인 상황과 마이너스인 상황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로 나누고요. a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또 나눠요.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가지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그 네 가지라고 해봤자 세분화 해봤자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려놓고 4개 볼 거예요. 4개. 첫 번째는 y는 플러스 루트 ax 중에 a가 양수인 경우. a가 양수면 루트 안에 우리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넣기로 했잖아요. 예. 정의역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0보다 크거나 같은. x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예. 결과값, 루트 값은 항상 양수만 나올 거니까 그래프가 제1사분면에 그려져요. 예. 그래서 시작점이 항상 원점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x가 양수 오른쪽으로 갈 거고 y도 양수 위로 갈 거예요. 그래프의 방향이 원점 출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곡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렇죠. 얘 치역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다음은 y는 루트 ax 플러스 루트 ax인데 a가 음수인 상황을 볼 거예요. 정의역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y축 기준으로 왼쪽에 그림이 그려질 거고 이
결과값이 루트의 결과값이 항상 플러스만 나오니까 y는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갈 거고요. y는 0보다 크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시작점은 원점으로 동일하고요. 어떻게 돼요? 왼쪽. 왼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 그렇죠. 다음은 이제 y는 마이너스 루트 ax를 줄 거고요. 그 중에 a가 양수인 경우를 볼 거예요. a가 양수면 정의역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요. 그래프가 y축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들릴 건데 루트의 결과값은 항상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y 값은 항상 음수죠. 예.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가 나와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인데 a가 음수인 케이스. 정의역 x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거고, 치역은 얘가 양수인데 루트 양의 제곱근인데 거기 앞에 마이너스니까 음수만 나오겠지. 예.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가는 원점 기준에서 왼쪽 아래로 가는 이렇게 곡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리함수는 기본형이 4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요. 핵심은 그거예요. 시작점은 모두 동일하죠. 어디로? 원점. 원점으로 동일하고요. 시작점이 원점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뭐 하는 거야? 방향만 확인하시면 돼요. 방향. 예. 그러니까 출발, 시작점은 원점으로 놓고요. 방향이 오른쪽 위냐, 왼쪽 위냐, 오른쪽 아래냐, 왼쪽 아래냐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누구 보고 결정하는 거냐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의 부호와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의 개수의 부호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는 x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x의 부호를 보는 거야.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는 x의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이고요. 왼쪽이면 마이너스예요. 위아래로 가는 건 누구 부호? 루트 앞에. 원래는 y 값의 부호를 구하겠죠. y가 플러스면 위로 가고 y가 마이너스면 아래로 가겠죠. 예. 근데 그 y의 부호가 결국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랑 똑같아요. 왜냐면 마이너스면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드는 거니까. y가 마이너스면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지. y는으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위로 그리고 마이너스는 아래로 그리고 네 가지만 아는데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럼 얘 무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요, 정의역과 치역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고요. 성질할 게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림이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의 특징은 이거예요. 이 각각의 케이스들만 봤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단조로 와요. 얘는 오른쪽 위로만 가요. 오른쪽 아래로만 가죠. 모양이 도중에 바뀌는 부분이 없어요. 단조로운 증가 혹은 감소하는 그래프고요. 그 단조롭게 증가 혹은 감소하는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범위를 딱 쪼개놨을 때 정의역 x값의 범위를 잘라놨을 때 구간의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값을 가져. 구간의 양쪽 끝에서 이건 최대 최소값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 정해져 있는 구간의 양쪽 끝값만 확인해서 큰 애가 최대, 작은 애가 최소하면 돼요. A의 부호가 결정하는 게 방향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예. 크기, A의 크기가 하는 건 역할이고요. 절대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X축에서부터 멀어져요. 위로 벌어져.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위로 벌어져요. X축에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럼 기본형이 끝났으니까 뭐 해요, 얘는? 이동. 평행 이동해야죠. 얘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X축 P, Y축 Q만큼 이동. 원래는 Y 마이너스 Q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에 X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여기 Q만 넘기니까 어떻게 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프, 무리함수 그래프의 핵심은 시작점에서 방향 찾는 거라고 했어요. 얘는 시작점이 얼마 되는 거야? P, Q가 시작. P, Q가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A 값이랑 루트 앞에 부호로 방향만 찾으면 그래프 끝나요. 그래서 A가 플러스고 플러스면 오른쪽 위로 가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왼쪽 위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넷 중에 하나. 방향만 결정해서 그래프는 끝나. 그래서 표준형 형태로 그러니까 x 마이너스 p 형태, y 마이너스 q 형태로 정리해서 표준형 형태로 만들면 그러니까 결국은 시작점 위치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시작점 위치 찾는 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p 값만 찾으면 되거든요. p 값은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마이너스 3 루트 2x 마이너스 1 플러스 5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의 시작점 위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5. 오! 2분의 1,5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찾았어요? 그냥 뭐 하는데 x에다가 루트 안에 결과값이 0 나오는 거 찾으면 되죠. 이게 2분의 1이고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들었을 때 y값은 5가 되니까 시작 지점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5가 된다. 아,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방향 요, 플러스고 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럼 끝이에요. 그럼 이런 시작점과 방향만 찾으면 그래프 뭐 그려지는 거니까 성질 찾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문제에서 질문하는 거 그래프 보고 답만 하는 거지. 무리함수의 이제 역함수 얘기를 조금 해볼 겁니다.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으면 그 역함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결국 2차 함수가 나올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 마이너스 3 플러스 2인 무리함수가 있다.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아라라고 하면 주어진 함수를 일단 x는으로 정리하기로 했죠. x가 루트를 쓰고 있으니까 제곱해서 없애야 돼서 플러스 1 일단 넘길 거예요. 루트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가 되죠. 양변 제곱 x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3만 넘기면 x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얘에서 이제 x랑 y랑 자리만 바꾸면 역함수 식 찾는 거 끝나는 거잖아요. 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y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2차 함수잖아요. 예. 2차 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 뭐였어요? 역함수의 존재 조건. 근데 1대1 대응이잖아요. 예. 2차 함수는 안 되죠.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역함수가 될 수 있어요? 같이 잘라서. 그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이 필요하면 우리는 이 무리함수가요. 정의역하고 취업 조건이 있었죠. 예. 정의역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끊어놨고 취업은 이보다 크고. 이보다 커나갔다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식을 여기까지 정리하는 거였고요. 그쵸?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함수를, 교대의 함수를
y는 그 정역의 문자를 x, 공역에 있는 문자를 y로 일반적으로 정리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예. 여기까지 y였던 애가 여기서 x로 바뀐 거잖아. 예. 애초에 y의 범위를 문자 x로 바꿔야 역함수의 정역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얘 정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그거나. 이번에 커나왔다죠. 무슨 얘기냐면 이 이차함수 중에서 축이 인데 2를 기준으로 쪼개놓고 어느 쪽만 봐? 오른쪽. 이쪽만 살펴보면 이렇게 지워지면 이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역함수,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함수 형태로 나올 건데 실제로 2차함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주어진 범위를 잘라서 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 페이지 3번부터 볼까요? 페이지 3번부터. y는 루트 ax 무리함수가 있으면 기억 정의역 찾으래요.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맞아요? 네. 맞다고요? 아니요. 모르죠. 얘는 뭘로 결정하는 거야? a의 부호로 결정하는 거예요. a가 양수면 맞는 거지만 a가 음수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와 있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a의 부호가 결정이라고. 그래서 틀렸고. 니은 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맞죠. 이건 맞죠? y 값은 부호가 플러스니까 항상 양수값만 나올 거고요. 디귿 a가 0보다 작다면 나왔네. 이 a가 0보다 작다는 0보다 혹은 0보다 크다는 힌트가 있어야 그래프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라고 지금. 왼쪽. 왼쪽으로 갈 거라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 이사분면 지나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이사분면을 지난다. 맞는 말이죠? 이게 A 절대값 A가 커지면 X축에 가까워진대. 아니요. 반대죠? 절대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점점 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죠? 반대로 표현했습니다. 니은 딩시 옳은 거고요. 3-3번 됐나요? 예. 4번? 이렇게? 4번은 y는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무리함수가 있는데요. 1번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찾으래요. 그럼 그냥 x 대신에 x 플러스 3, y 대신에 y 플러스 2 쓰면 되죠. y 대신에 y 자리에 y 플러스 2 써주시고 x 대신에 x 자리에 x 플러스 3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요? 애초에 여기서 시작점의 위치를 찾으시면 돼요. 시작점 위치가 어떻게 돼요? 시작점이요. 마이너스 3. 3,2죠? 3 나와야 0 나오니까 시작점이 3,2거든요.
그 시작점이 3,2인 애를 x축으로 마이너스 3, y축으로 마이너스 2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점이 0,0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시작점이 0,0이면 이제 기본형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여기서도 식정리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구랑 플러스 구랑 사라지고 넘어가면서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사라지니까 똑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의 시작점 위치랑 방향만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고요. 아니 이제 평행이동하는 그 식 찾는 공식으로 대입해서 구할 수도 있고 x축 방향으로 대칭 이동하래요.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누구 보고 바꿔요? y 보고 바꾸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9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이 식을 y는으로 정리하면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y축 대칭 이동하래요. y축 대칭 이동하면 누구 부호가 바뀌어요? x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3x 플러스 2 하면 됩시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돼? 그리고 바꿔서 x도 바꾸고 y도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고 얘를 y는으로 정리하니까 루트 9 플러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정리하겠죠. 오, 4-4번 4-4번은요 유리함수일 때도 나왔던 거잖아요. 평행 이동에서 완전히 포개어지는 게 어떻게 됩니까? 유리함수에서의 핵심은 뭐였어요? y는 했을 때 기본형 기울기요? 아니요. 기본형으로 만들었을 때 분모 x의 개수를 1로 맞춰주고 분자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는 얘가 같으면 겹치는 거라고 했죠. 네. 이거 다 1로 맞추고. 그렇죠? 무리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기본적으로 했을 때 A 뭐라 어디까지 했죠? 그러고? 4-4 풀라고 하겠습니다. 무리수는 어떻게 되죠? 무리함수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리함수일 때 뭘 확인하셔야 돼요? 무리함수일 때. A. 루트 되어 있으면 여러분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x가 기본형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여기 부호가 같아야 되고 대칭 이동 시킬 게 아니면 여기 부호 무조건 같아야 되고 이 a 값이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x의 개수값이 같아야 되고 그쵸? 근데 선생님 y는 2루트 3x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얘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루트 앞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2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으로 넣으시면 돼요. 넣으면 어떻게 바뀌어요? 12x 플러스 20이 바뀌어요. 그러면 a 값이 12가 되는 거예요. 이 루트 앞의 개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다 안으로 집어 넣으셔야 돼요. 다른 값이 있어요. 그래서 x의 개수만 맞춰주시면 같은 평행 이동을 통해서 포개어질 수 있는 거니까. 얘는 근데 대칭 이동도 하네. 그러니까 a의 절대값만 똑같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구호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돼요. 소에서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오, 빠르구나.
정답은 정의역하고 치역을 찾으래요. 정의역, 치역 찾는 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프 그리려면 시작점 위치랑 방향만 알면 돼요. 위에 시작점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플러스 2죠?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에서 출발해서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오른쪽, 아래 아래 이렇게 가네요. 얘가 마이너스 2,2인데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는 하나 같은 거고요. 아래로 가니까 치역은 2보다 작다. 2보다 작거나 같은 게 되겠다. 이 시작점 어떻게 되죠? 2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1을 점 찍고 방향이 이보다 위. 작거나 당연히 왼쪽. 왼쪽, 왼쪽 위. 아래 아니 아래? 왼쪽 왼쪽 위가 되는 거니까 예 x 값은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y 값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죠. 네. 예. 또 무리함수의 성질은 이제 뭐 정의역, 치역 갖는 정도? (5-4) 유리함수랑 무리함수의 성질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럼 혹시 에어컨 킬까 좀 가져가도 될까요? 자, 그래프 보고 이제 식 찾는 거죠. 시작점이 얼마예요? 3,2 3,2죠. y는 루트 a로 묶어놓고 x-3 플러스 2 확정이죠. a 값 찾는 힌트로 0,5를 지납니다. 0하고 5 대비 5는 루트 마이너스 3a 플러스 2죠. 그래서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왼쪽 위로 가는 그래프가 나온 거겠죠. 어렵지 않죠? 6-4번 해보세요. 똑같아요. 방금 했던 거랑 이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이제 연결해가지고 생각해보자. 하는 문제죠.
7번 볼게요. 7번은 쉬운 거고요. 이제 7번 빨리 넘어가고 8번으로 넘어갈 겁니다. 7번은 여러분 무리함수가 있는데 최대값이 마이너스 1 나오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 나왔으면 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일 때 a, b 값에 대한 지문이잖아요. 예. 그럼 여러분 무리함수는 지금 무리함수 저거는 식이 온전하니까 시작점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3. 아니 저거 보는 거 4,1 4,1 4,1이죠? 예. 4,1이 시작점이고요. 방향은 왼쪽 왼쪽 아래. 아래 왼쪽 아래. 사실 그건 방향 안 중요하긴 하거든요. 4,1이 있고요. 왼쪽 아래잖아요. 그 범위는 A부터 B까지 쪼개는 거예요. A에서 최소값, B에서 최대값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고 B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우리는 여기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는지를 찾아달라 해요. 그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A 최대값은 B 넣기겠지. 그럼 이제 넘어오면 루트 8-2가 2가 되고요. 양쪽 제곱하면 8-2가 4가 되면서 B 값이 2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3, A랑 마이너스 3 제곱하면 마이너스 8-2 플러스 1이 되고 똑같이 넘겨서 루트 8-2의 2가 4다. 제곱하면 8-2가 16이다. A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죠. 뭐 아래 A랑 B랑? 가깝고요. 더해요. 더하면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예.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고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 나올 거다. 8번이 중요해요. 8번이 무리함수 유형의 문제 중에 여러분 제일 까다로운 제일 까다롭고 유일하게 시험에 가장 나오기 적합한 나머지 내용들은 크게 막 어렵지 않아서 시험에 나와도 막 까다롭게 느껴지지 않는데 8번 유형만 좀 까다로워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위치 관계 찾는 거거든요. 위치 관계. 그 위치 관계는 어떻게 찾기로 했냐면 여러분 우리 그 교점 개수 확인하는 거거든요. 교점 개수. 이 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0이 시작점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3,0이 시작점입니다. 당연히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무리함수가 나오겠죠. 이거랑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인 1차함수가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k 값이 작아져서 점점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점 뭐 접하면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 더 내려가면 2점 두 점 만나는 상황도 생기고요. 더 내려가면 1점 다시 한 점 만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 교점의 개수가 0개냐, 1개냐, 2개냐 확인하는 거 어떻게 해요? 판별식. 연립방정식 하는 거죠.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하면 결과적으로 루트 때문에 제곱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이 나오고 2차 방정식 교점 개수 헤아리는 문제니까 판별식으로 접근하겠죠.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여행적이에요. 왜 그렇게 풀면 안 되냐면 여러분 애초에 무리함수는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얘를 제곱하면 2x 플러스 3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제곱하는 애는 플러스 루트를 제곱했는지 마이너스 루트를 제곱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무슨 얘기냐면 제곱한 결과는 위에 있는 무리함수랑 이렇게 방향이 오른쪽 아래로 갈 무리함수 있죠. 제곱한 식은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구분하지 않으니까 결과값이. 이해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러분 실제로는 몇 번 만나는데 2번 한 번 만나는데 몇 번 만나는 것처럼 해석된다고? 2번 두 번 만나는 것처럼 해석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 자리를 뭐 1이라고 줘볼까요? 얘가 1,0이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예. 1,0을 지나려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되잖아요. k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둘을 연립해볼게요. 어떻게 된다고? 이거 제곱해서 똑같으니까 2x 플러스 3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넘겨서 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한 별씩 쓰면 어떻게 되냐? 4 플러스 플러스 2 0보다 커졌죠. 0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근이 두 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교점 개수를 두 개라고 알겠죠. 그다음 실제로 몇 개라고 해요? 한 개. 예. 한 개 나온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무리함수랑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만 판별식을 쓰긴 쓸 건데 판별식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로 구분할 게 아니고요. 0이랑 같아서 접하는 순간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얘만 찾고 나머지는 이걸 기준으로 해석을 바꿀 거예요. 무슨 형 얘네들이 판별식 0 나오는 K값을 찾을 거예요.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3은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이죠. 넘겨서 x제곱 2배의 k 마이너스 1의 x k제곱 마이너스 3이 0이에요. 판별식 써주시면 여러분 k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이 0 나오면 되죠. 판별식 그때 k값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k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2k 플러스 1, 3, 4는 0이다. k가 얼마예요? 2요. k가 2일 때 접하는 이 접하는 순간은 k값이 2일 때 접해요. 그럼 k가 2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만나요.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 찾으라고 하면 k가 2보다 크다 하시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돼요? 이보다 작다. 네? 예.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돼요? 한 점. K가 2. 2일 때 한 번 만났죠? 그리고 언제 한 번 만난다고? 여기 시작점 있죠? 시작점 지나 K가 2일 때부터 시작점 지나는 순간까지 이 사이에서 다 두 번씩 만나고요. 시작점 지나는 것보다 더 내려가면 한 번. 한 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 지날 때가 마이너스 2분의 3,0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하면 K 값이 얼마예요? 2분의 3 K가 2분의 3이죠. 둘 사이에서 두 번 만나고 얘보다 작으면 한 번 만난다. 정리 1번이 뭐 구하라는 얘기예요? 1번 문제가 뭘 구하래? 서로 다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K가 2보다는 작고 작아야 되고요.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아도 돼요. 같을 때도 두 번 만나. 같을 때까지. 2번 뭐 구하래요?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건 K가 2. 2일 때 또는 K가 2분의 3보다 작을 작을 때 때. 더 내려오고 3번 안 만나는 건 언제 K가 2보다 작을 때. 크면 안 클 돼. 때. 이렇게 접하는 애를 기준으로 접하는 애와 시작점을 지날 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유형 빨리 볼게요. 9번 유형 뭐냐면 여러분 역함수 구하고 그래프 그려보라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건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리함수는요 역함수를 구하면 누가 나온다고요? 무리함 예? 아 2차 2차 함수가 나올 거거든요. 2차 함수가 나오는데 2차 함수를 그냥 고지고대로 쓰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무슨 얘기야? 얘를 x면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루트 속에서 양변을 제곱하죠. y제곱은 x 빼기 1이고요. 그럼 x는 y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래서 문자를 이제 공역의 문자를 y, 정역의 문자를 x로 쓰고 싶으니까 일반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꾸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 2차 함수 나오는 거니까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요? 애초에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고요? 얘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공역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면 여기 공역이 우리가 찾는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바뀐다고. 그쵸? 그러니까 얘 공역의 범위가 새롭게 찾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의역을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설정하는 걸로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이것까지 범위까지 써주셔야 돼요. 정의역 범위까지 써주셔야 돼요. 그래놓고 뭐 해야 돼요? 그린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요? 정의역 범위만 그리는 거죠. 0,1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 중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그린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y는 루트 6-3x 플러스 1. 1이니까 넘기고 y-1이 루트 6-3x 양변제곱 y -1의 제곱 6-3x 6 넘기고 마이너스 3 나누면 x가 플러스 2가 되면 6,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으로 나누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y는으로 바꿔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정의역 범위 설정하셔야 된다고요. 여기서 정의역 범위는 원래 갖고 있는 공역 치역 범위죠. 치역이 어떻게 돼? y 값이 1보다 1보다 크다. 그거나 크거나 좀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기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정의역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 그래프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고요. 1,2가 있고요.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왔겠죠. 1,2니까 사실 뭐 x축, 뭐 y축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문제로 8-4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나? 저한테 10중. 8-1번 해보세요.